좀 해라, 생각을. 여기다가 킥보드 놔두면 되겠나, 안 되겠나? 지안이랑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 6살 정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엄마랑 같이 마트를 왔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킥보드를 어디에다가 주차하냐면 들어가는 입구 있지? 입구 정중앙에다가 킥보드를 타고 가서 딱 갖다 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진짜 말투 이러셨어.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여기다가 킥보드 놔두면 되겠나, 안 되겠나? 엄마 진짜 몇 번째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이, 어떻게 할게? 들어가 버렸어, 마트 안에. 귓구멍 막았다. 귓구멍 막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진짜 몇 번째 말해 하면서 엄마가 옆에다가 딱 주차를 해놓고 뛰어 들어가시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내 입장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 해석이 되었어. 어떤 해석이 되니? 자, 엄마 이야기 중에 몇 번째 말하니? 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어. 너 진짜 대체 몇 번째 말하니? 이 말인 즉슨 이 아이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아이다. 이렇게 치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이전에도 엄마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엄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아이라고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이나 방식이 엄마의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방법이 잘못된 거다. 방법이 잘못된 거지. 아, 우리 아이 말 안 들어서 죽겠다. 진짜 몇 번을 말해도 안 들어가. 아니라 내가 말로 했는데도 우리 아이가 안 듣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아니 뭐라 했는데 애는 이미 기닫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그 말만 한 거잖아. 그렇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 그렇지. 엄마한테 혼내는 거와 훈육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아이가 엄마가 이야기한 후에 뭔가 배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배움으로 인해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건 훈육이야. 그런데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혼나고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그 순간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는 거야? 생각 없는. 나는 생각이 없는 아이야. 나는 생각이 없는 아이. 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아이.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이야. 나는 생각 없이 사는 아이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이 말이. 그리고 또 엄마는 무엇을 놓쳤어? 아이에게 비난만 했지 무엇인가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야. 킥보드를 엄마가 치웠거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다음번에 와서도 또 킥보드를 여기에 정리할 거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엄마가 지침을 주어야지. 그래. 킥보드를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우리 킥보드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 어디 정리하면 좋을까? 엄마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비난 있었니 없었니? 없지.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배움의 찰나에 서게 된 거야. 그래. 그러고 나서 아이가 둘러보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내 킥보드가 망가지지 않을 곳은 어디지? 그리고 아이가 엄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곳이 정말 안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라면 우와 이 장소 정말 너무 좋다. 여기다가 주차하고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하고 바로 옆자리를 가르칠 수도 있어. 그랬을 때는 야 생각을 해라. 여기 놔두나 무슨 차이가 있니? 이렇게 아이를 또다시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또 질문을 던져주는 거지. 여기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조금 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장소는 어딜까? 하고 엄마가 또 다른 지침을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아이가 시행착오 끝에 엄마 저기 놔두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너무 멋진 생각이다. 이 순간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번에 왔었을 때는 기꺼이 본인이 정했었던 그 장소에 다시 주차를 할 거야. 왜냐하면 오늘 배웠거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 저기 갖다 놔라고 바로 지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 그런 부모님들도 진짜 많이 계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바로 저기 주차해. 그럼 이 아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행동하는,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로 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질문 던지면 되는 거야. 어디 주차하면 좋을까? 그래서 본인이 주차하면 본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의견을 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좋은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나는 좀 선택과 판단을 잘하는 아이지. 자기 확신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 또 부모 교육 강사하다 보니까 나 직업병 있잖아. 나 그 엄마한테 또 달려가가지고 가르쳐 줄 뻔했다. 아, 마트 안에서의 행동을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셔. 아, 엄마가 또 모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부모 교육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 언제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지. 지금 75살 대신 우리 엄마 45살 된 나를 키우고 계시잖아. 맞아. 그것처럼 우리 부모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지금 혼을 내고 있나? 훈육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경계선. 그 경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아이가 오늘 나의 언어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훈육이야.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처럼 비난을 하고 말로 가르쳤는데도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 몇 번째 말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었다면, 그 전에 엄마가 말로 하는 지침은 전혀 아이에게 효력이 없었다라는 거. 훈육과 벌의 차이를 꼭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